2인편 7장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덕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실수나 과실의 유형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실수나 과실이 일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허물을 살펴보면 그 사람의 본질, 인됨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왈, 인지과야하고 과거 기당. 문장이 별로 어렵지 않죠. 주어가 되고 여기까지가 주절로서 주어죠. 사람의 과실, 이건 좀 찍으면 되고, 사람의 과실은 각기 다르다. 여기서는 이게 주어가 되면 이게 수어로 봐야 되겠죠. 기당, 그 무리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이 무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유형, 노로 집주에서 설명은 유형으로 설명을 하고 다른 방향으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서 각기 나타난다. 그래서 관, 살펴본다. 뭘? 이때 관은 과실이죠. 그러니까 술주, 살펴본다, 과실. 과실을 살펴보면 그의 인덕함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의, 그러므로 과실을 살펴만 보고도 그 사람의 인덕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은, 인지과야, 이게 소유격이죠. 사람의 과실은 이게 수로니까 각기 다르다. 뭐에 따라서 그 무리, 여기서는 무리, 당파 또는 어떤 종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각각 그 무리에 따라서 과실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과 술주죠. 살펴본다. 이때는 과실이라는 목적어가 되겠죠. 관의 목적. 그러니까 과실을 살펴보면, 물론 숨겨져 있는 주어가 잠겨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겠죠. 사람들은 그 각자의 과실을 살펴보면은 그 인덕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허물을 살펴보면은 그의 이에 또 그의까지 포함해서 인의 인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은 공자가 허물을 단순히 나쁜 점으로만 본 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은 인격을 드러내는 단서로 봤죠. 그래서 현대적인 조직 생활에서 사회생활에 적용하여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직 생활에서 사람은 누구나 과실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는 대체로 그가 속한 조직 문화에 거기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면 부정부패가 많은 조직에서는 구성원도 쉽게
그와 비슷한 부정부패한 사람들의 잘못이 빠지게 되어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실수 그 자체보다도 실수에 대응하는 태도입니다. 그 실수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가, 혹은 솔직히 인정하고 고치려 하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도덕적 성품, 즉 인을 지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사회적 잘못, 예를 들면은 규칙 위반이라든가 거짓말, 부당한 이익 추구,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이 속한 집단 문화와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잘못을 볼 때 단순히 비난만 할 것은 아니라 그 집단이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끌어가고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그 사람의 잘못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는 공자의 말은 바로 완벽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허물을 고칠 수 있는가, 곧 인의 기준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현대에서 이것을 책임윤리 또는 자기성찰 능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개인이나 지도자를 평가할 때는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것이 아니라 잘못에 대한 태도, 교정 능력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자의 말은 오늘날 기업의 리더십, 정치 지도자, 일반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 숨기지 않고 인정하는 용기, 그리고 고치려는 태도가 곧 사람의 즉 인간됨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장이 짧으니까 논어 집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 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논어 집주에서는 주자가 정자의 말을 인용해서 정자왈, 인지과야, 각어기류, 본문에서 나온 부분이죠. 사람의 과실은 각기 다르다. 뭐에 따라서 우리 본문에서 당을 정자는 이것을 종류, 유사한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저마다의 유형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무엇이? 사람의 잘못이. 사람의 잘못은 각기 그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후덕함으로부터 과실이 생기고, 소인은 항상 아주 야박함, 이건 전치사로서 뭐뭐로부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야박함으로부터 과실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군자는 사랑으로부터 사랑이 넘쳐 흘러나고, 다시 말해서 사랑이 지나치다. 이때는 넘쳐난다. 군자는 사랑이 넘어치고 사랑이 너무 지나치고, 소인은 이때는 인이 잔인합니다. 잔인함으로부터 과실이 드러난다. 실수가 나타난다. 소인은
잔인함으로부터 실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윤씨라는 사람은 어떻게 말했느냐. 차비 관지, 이것을 잘못을 관찰해서 비교해 보면은, 즉 인지 인불인 가지의 사람, 즉 사람은 인한지 또 불인한지를 알 수가 있느니라. 이렇게 논어집주에서는 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심적인 얘기는, 허물은 피할 수 없는 것, 누구나 있게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허물의 성격은 그 무리, 그 환경,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허물은 인격의 거울이죠. 잘못을 통해 그 사람의 근본, 인을 알 수 있습니다. 허물을 가깝게 여기고 반복하는가, 혹은 허물을 부끄러워하고 고리치려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편 8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2장의 말은 누구나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공자님의 언어치고는 약간 과격하고 세련되지 못한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신념에 찬 말이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일 것입니다. 공자는 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 나오는 공야장을 보면은, 자공은 공자가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야장에 자공은 부자지연, 공자의, 여기서 부자는 공자님이죠. 공자님의 말은 성능, 성여천, 성능과 성품과 하늘의 도리에 대해서 말한 것을 불가득 얻을 수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자공도 공야장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도에 대한 구절이 퍽 많고 저마다 그 뜻이 내용이 다릅니다만, 이렇게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도에 대한 구절이 많지만, 이렇게 다른 이유는 공자가 가장 존경했던 주공단이 도를 명확히 전했으나, 주공단과 공자는 약 500년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주공단은 주의건국 초기에 있었던 사람이고, 공자는 춘추 전국 시대니까 약 500년 차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공의 말은 많이 전해 있지만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공자는 도에 대해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많이 들은 얘기죠. 자활, 조문도, 석사, 가히, 비교되죠. 항상 논어는 대꾸 구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짧은 문장이지만 아침과 저녁, 또 듣다, 또 죽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해서 공자가 말하기를
아침에 이제 모든 사람들, 이게 주어는 생략되어 있죠, 항상. 이런 데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도를 듣고, 여기서는 듣는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듣고 깨닫는다, 여기까지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도라는 것을 아침에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아주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지만 해석을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초문도에서 이 도는 육아에서 말하는 인의 예지를 말하겠죠. 인의 예지, 이것을 알아듣고 깨닫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자는 이 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 도를 사물, 모든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해가지고, 당연지리에서 사물이 당연한 이치다, 이렇게 도를 주자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의예지, 이것을 포함하는 도를 얘기하고, 이것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면은 아침에 듣고 깨달으면은 저녁에 죽어도 뭐 괜찮다. 도의토득이 인생의 중대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자는 도를 깨닫는 일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가치이므로, 비록 잠깐이라도, 아침과 저녁 사이 이렇게 잠깐 동안이라도 도를 들었다면 인생은 이미 완성되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고 긴 시간의 장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 절대적 중요성을 말한 기절인 것이죠. 이 짤막한 기절이 바로 도를 얼마나 중히 여겼으면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이런 과격한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도를 깨닫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가치다.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도를 알게 된다면 비록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더 바랄 것이 없다. 즉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귀나 장수가 아니라,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혹은 오래 사는 것,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깨달음,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